문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몸의 인지서사학은 소설 읽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에요. 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그런데 몸의 인지 서사학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반응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볼 때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해서 슬픔,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신체적인 감각까지도 공유하게 된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분석하는 이청준 작가의 퇴원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위궤양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단순히 주인공이 배가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들도 소설 속 묘사를 통해 마치 자신의 위장에 통증이 느껴지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 책은 단순히 독자의 감정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인지과학과 서사학을 접목해서 소설을 분석하고 있어요. 인간의 인지 과정, 특히 몸의 경험이 소설의 서사,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인지과학이라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우친이라는 학자의 크로노토프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감정, 관계,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하, 시간과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답답하고 제한된 공간에 갇힌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나 갈등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소설 속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질병 치유 서사예요. 단순히 병에 걸렸다가 낫는 과정을 넘어서 질병을 통해 주인공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질병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단순히 병을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의 갈등이나 성장 과정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병 치유 서사를 통해 독자들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통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소재로 한 소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품에서 주인공의 질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완서 작가의 황혼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아요. 이 소설에서 늙은 여자 주인공은 젊은 여자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늙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노년의 여성이 겪는 신체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 정말 좋은 예시네요. 황혼은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아름다움과 늙음에 대한 시선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소설을 분석하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분석 방법이 모든 소설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소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 이런 신체화된 인지 관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맨스 소설에서도 주인공들의 신체적 반응,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등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소설 읽기가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최근에 읽은 소설에서 주인공의 신체적 경험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흥미로운 과제네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소설을 읽으면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은 우리에게 소설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소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은 문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우리는 몸의 인지 서사학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방법은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신체적 반응과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설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질병 치유 서사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소설을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이제 소설을 읽을 때마다 이런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앞으로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